(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목포를 시작으로 여수와 순천 등의 순서로 후보자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서정환 야구 감독의 이름을 건 베이스볼 타운이 진도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야구장뿐 아니라 410억 원 규모의 복합 휴양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꿀벌 개체 수가 크게 줄면서 기후위기 문제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벌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스마트 벌통 기술이 개발돼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시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 대책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K-디즈니를 만들겠다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 적합도 조사와 교체지수 조사에 이어 후보자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은 2일 목포를 시작으로 여수 갑과을, 순천 광양 곡성굴의 갑과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장성,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영암 무안 신안 순으로 후보자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일부터는 1차 컷오프 대상자와 함께 경선과 단수, 전략공천 지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전남에서는 적합도 조사에 이어 현역에 대한 재지지율 여론조사가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목포시가 목포구와 목포여고를 통합해 오감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목포시는 2일 업무 협약을 맺고 목포구와 목포여고의 통합과 이전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공유재산 교환, 기존 부지의 공동화 현상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3월 학부모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목포시는 3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전 부지 무상 임대와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목포 오감지구는 학령 인구 증가에도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전남 진도군 일대에 야구 선수와 감독을 역임한 서정환 씨의 이름을 내건 베이스볼 타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야구장은 물론 복합 휴양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군 아리랑마을 일대입니다. 풀밭이 무성한 이곳에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과거 해태와 삼성에서 선수와 감독을 역임했던 서정환 씨가 베이스볼 타운을 짓기로 한 겁니다. 민간 투자는 모두 610억 원 규모. 조성 자금은 대부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서정 감독은 비교적 온화한 지리적 요건과 관광 자원도 풍부해 진도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진도가 왜 우리가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주 가장 겨울에도 가장 따뜻한 천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어린 유소년 선수들의 전지 훈련을 위해서 이 자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스볼 타운은 축구장 16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로 국제 규격을 갖춘 야구장 4곳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객실 150개를 갖춘 호텔과 선수들을 위한 숙소와 찜질방도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200억 규모의 타운빌리지 조성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진도군은 베이스볼 타운이 조성되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국가대표나 2군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도 손색이 없고 리틀 야구단 운영도 가능해 외부인들의 유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볼 타운이 완공이 된다면 양대 축으로 해서 우리 진도의 관광산업에 큰 그런 기반 시설이 될 것 같고, 특히 이 베이스볼은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베이스볼
이 인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10월 첫 삽을 뜬 뒤 2026년 5월쯤 완공이 예정된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 모두의 기대 속에서 시작된 사업이 진도군의 새로운 스포츠 메카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 등의 이유로 꿀벌 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 벌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구축해주는 스마트 벌통 기술이 개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생활 도입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소득을 높일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의 토마토 재배 시설입니다. 바닥에 놓인 푸른 상자에서 꿀벌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달린 이 상자는 바로 스마트 벌통. 이곳에서는 지난해 9월 이 기기가 도입된 뒤 2달 만에 토마토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에는 벌들의 움직임이 둔해져 수정 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오히려 활발해진 겁니다. 전에는 그냥 벌이 수정하겠거니 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수정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딸 게 없었어요. 지금 활동량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수정도 더 잘 되고요. 그동안 잦은 이상기후로 꿀벌 실종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국립농업과학원.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스마트 벌통을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벌통에 달린 센서가 외부 환경을 인식하면 온도 변화에 따라 열선과 환기팬이 작동됩니다. 이에 계절에 관계없이 벌통 내부 온도는 30도, 습도는 60% 내외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벌들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는 휴대전화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마트 벌통을 이용한 결과 여름철 벌의 활동량은 1.6배 증가했고 겨울철 벌의 생존 기간은 60여일 늘었습니다. 토마토와 딸기 시설 재배에서 최대 15%가량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약 0.1헥타르 기준 100만 원의 농가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벌을 잘 모르는 사용자한테 벌의 먹이 공급과 벌의 상태를 알려줘서 벌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만 상용화되기까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스마트 벌통을 제작하고 있어 설치 비용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또 벌통 내부에 전자기기가 부착되다 보니 가격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내년까지 전국 시설 재배 농가에 스마트 벌통 1000여 개를 보급해 효과를 검증한 뒤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출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설치와 이용 단계의 편의성을 높여 상용화 기기를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이 다녀간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이 관건입니다. 순천시는 정원의 문화의 색을 더딥혀 관광객의 꾸준한 발길을 견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인데요. 올해 K-디즈니 사업을 본격화해서 지역 산업을 다변화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선택한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7개월 동안 정원과 습지를 비롯해 도심 권역까지 박람회가 확대 개최되면서 지역 전체가 관광지로 변모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순천시는 사후 활용 방안으로 K-디즈니를 선택했습니다. 국가정원과 도심, 순천만을 연결한 정원에 애니메이션의 옷을 입혀서 관광객들이 지루해하지 않는 한국판 K-디즈니 순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올해 390억 원을 들여 애니메이션 집적단지 조성이 추진될 예정인데 순천형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끌어갈 앵커 기업들도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순천 K-디즈니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건의해서 더 많은 기업의 본사가 순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전 시내를 문화 콘텐츠 산업 기조화시켜서 지금의 우리가 보여줬던 단순하게 정원박람회나 잘하는 도시가 아니라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도시 모습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지난해 말 순천은 문화도시 대상지로도 지정됐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게 돼 K-디즈니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만큼
지역 인재를 양성해 애니메이션 앵커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향후에 전남에서 여러 정책을 폈을 때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학을 정리한다 이런 걸 떠나서 어디에서 여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사람을 길러내는 역할을 할 것인가가 이 순천대학교로 정해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뭐를 여기다 담을 것인가 해서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2차 전지 이런 걸 담았거든요. 지난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줄 입장을 유치한 순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까지 순천 율촌 일산단에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줄 입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업 입주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연관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대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들이 과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쉬고 아이들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해 가는지 이거를 고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인정해주고 온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화도시와 글로컬 대학 30사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줄 입장 유치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새 청사진을 내놓은 순천시. 헬로 이슈토크 노관규 순천시장 편은 오는 5일 월요일 밤 9시 20분 채널 25번에서 방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가장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급공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순창군 장류체험관 철근 공사를 맡은 노동자 약 10명은 2달치 임금을 받지 못해 순창군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익산 국토관리청 발주공사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억 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지자체와 정부 역시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건설 현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쌓인 체불액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체불 발생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계약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 달 벌어 한 달을 사는 노동자들, 임금이 밀리면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모든 가장들이 웃으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원희 의원과 함께 목포와 해남, 완도, 진도의 공동발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원희 의원도 박 전 원장과 함께 두 지역구의 공동발전을 위해 한몸처럼 움직이자고 화답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의 부실한 당원 명부 관리 행태를 놓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목포 민주당은 입당원서 유출 사건 때문에 사고지역위원회로 전락했는데도 위원회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이 아닌 사실상 권리당원으로 확정되는 입당원서일 뿐이라고 대응하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며 호남 정치 1번지인 목포부터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원희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후보자가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 없는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당 화합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공정한 경선을 바라는 목포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